이번 시간에는 시장이 분석 중에 첫 번째 고객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챕터 5 시장 분석에서 기업의 경쟁 우위 요소 확인 중에 러닝 오브젝티브와는 3C의 어널리시스의 내용과 중요성에 대해서 학습하고자 합니다. 러닝 오브젝티브 2는 고객 분석의 중요성과 주요 내용에 대해 학습하고자 합니다. 러닝 오브젝티브 3는 경쟁자 분석의 내용과 시사점 및 활용성에 대해서 학습하고자 합니다. 러닝 오브젝티브 4는 자사 분석의 고려 내용과 분석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넷플릭스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DVD나 비디오 시청 대신 온라인 스트리밍 영상을 즐겨봅니다. 넷플릭스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양쪽 모두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내부에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넷플릭스는 본래 비디오와 DVD를 우편으로 대여해주던 기업으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의 가능성을 초기에 알아보고 과감히 변신함으로써 현재 가장 많은 고객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는 아마존에 소속되어 있고 넷플릭스에 비하면 후발주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나름대로 넷플릭스와 아마존 프라임의 비디오에 대한 영상의 자체 제작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자체 영상물을 보유하고 있지만 직접 제작하지는 못하고 현재는 외부 스튜디오에 투자하여 제작을 맡기는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독점 배포권을 가지고 앞으로 스튜디오를 세워 자체 영상을 할 제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자체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는 자유롭게 고유한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넷플릭스는 요금제 구입 시 5개 계정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가 있고요. 얼핏 보면 넷플릭스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는 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5명의 취향을 파악하고 시장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객의 다양한 취향을 앞으로 제작할 자체 영상물에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인 것이죠. 넷플릭스와 다르게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는 구독자 대부분이 기존의 아마존 마켓플레이스 회원이기 때문에 이 계정으로 구매했던 상품 목록이나 또는 방문한 상품 메시지 이런 정보를 축적하여 이를 앞으로 제작할 영상물이나 관련 기획물 상품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객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은 자신의 물리적 문제 혹은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따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개성적인 고객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이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다양한 고객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행동을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을 나름대로 몇 개의 세분화된 시장으로 분류하고 이 중에서 표적 시장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마케팅 믹스를 수행해야 합니다. 고객 분석 중에 첫 번째는 밸류 프로포지션, 가치에 대한 제안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마케팅은 고객 가치의 이해로부터 시작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바로 마케팅에서는 고객에 대한 이해 그리고 분석 과정이 필수적인 데 반해서 이 부분은 국내 기업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토대로 최고의 제품을 만들지만 정작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니즈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바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고객 분석을 통해서 고객이 가지고 있는 현재 문제점 또는 잠재되어 있는 욕구를 발견함으로써
바로 사업의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고객이 가치를 부여하는 체계를 바로 이해함으로써 고객의 가치를 우리의 상품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양한 고객의 욕구, 즉 육체적 욕구, 예를 들면 의식주, 안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 다시 말하면 소속감이나 인정받기, 출세 이런 걸 얘기를 하겠죠. 또 나가서는 도구적 욕구입니다. 자기 표현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행복 이런 걸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궁극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뭐 허영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사회 정의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정직이라든지 신용 이런 것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궁극적인 욕구를 우리가 고객의 원츠, 다시 말하면 원하는 원츠와 니즈와 디맨드 그 차이가 다른 것을 아시죠? 고객의 원츠화를 시킴으로써 우리의 상품을 갖도록 유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업은 목표 고객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하는데 이것은 차별화 방안과 시장에서 기업의 제품 포지션을 선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기업의 가치 제한, value proposition은 바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편익 혹은 가치의 집합을 말합니다. 사부 자동차는 탁월한 운전 성능과 짜릿함을 고객에게 약속하는데 이러한 약속은 제트 엔진에서 출발한 사부를 통해 당신은 이륙하지 않고도 하늘을 나는 기분이 어떤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나타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스바루 자동차는 안전성을 약속을 하죠. 여기에 이렇게 제안을 하죠. 에어백은 당신의 생명을 구하고 사륜구동은 에어백의 생명을 구합니다. 이것은 스바루를 스바루답게 만듭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약속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거죠. 레드불은 이렇게 얘기하죠. 에너지 드링크는 바로 정신적, 육체적 필요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약속을 기반으로 에너지 음료 시장의 70%를 점유했습니다. 이러한 밸류에 대한 밸류 프로포지션은 경쟁 브랜드와 차별화시키는데 이것은 왜 고객이 경쟁사 브랜드가 아니라 자사 브랜드를 구매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기업은 목표 시장 내에서 바로 최고의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강력한 가치 제안을 바로 설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객 가치 제안, Customer Value Proposition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가치 제안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고객 가치 제안이라는 것은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기능적이거나 또는 감성적이거나 사회적인거나 또는 자기 표현적 편익을 말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적인 전략을 바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바로 밸류에 대한 프로포지션이 지속적이어야 하고 바로 경쟁자들로부터 차별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고객에 대한 가치 제안은 여러 가지 요소로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객 가치의 제안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가치를 제공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좋은 밸류를 제공해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월마트는 고객에게 물건을 싸게 공급하는 밸류를 제공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탁월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중요한 속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 P&G의 타이드 옷은 옷감을 깨끗하게 해준다라는 가치 제안을 해준다는 것이죠. 세 번째, 산업 내에서 최고의 품질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렉서스의 상품을 얘기를 하는데요. 렉서스의 가치는 품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렉서스는 2011년부터 J.D. 파워의 품질 평가에서도 바로 1위를 차지했고 1990년도부터 22번의 평가 중 13번을 1위에 대한 어떤 최고의 차이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렉서스의 가치는 그런 품질을 어떤 제공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객 가치 제안을 제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제품 종류의 범위입니다. 아마존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제품을 취급합니다. 다섯 번째는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3M은 포스트잇 등 혁신적인 제품을 다수 개발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제품이나 기업 활동에 대한 열정을 공유합니다. 전 세계의 할레이 데비드슨의 사용자들은 HOG라는 자발적인 모임을 만들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일곱 번째는 글로벌 커넥션과 명성입니다. 시티은행의 자주회사인 시티그룹은 세계적인 금융그룹으로서의 품격을 지녔습니다. LG전자는 바로 공간 가전으로 고객 가치를 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객들에게 단순히 편리함을 제공하는 가전이 아니라 거실과 주방과 침실 등 집안의 모든 영역에서 공간과 조화를 이루고 고객 가치를 더해주는 새로운 공간 가전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라고 제시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고객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개인 맞춤형 공간과 전문 공간의 구축도 마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LG 오브제는 LG전자만의 차별화된 제품 기술력과 프리미엄 가구가 만나 제품 하나하나는 물론이고 공간 인테리어까지 빛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LG 시그니처는 바로 기술 혁신으로 이룬 압도적인 성능이고 본질에 충실한 정제된 디자인,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직관적인 사용성을 갖춘 프리미엄 가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LG전자는 가구와 가전의 조화가 중요한 그러한 빌트인 분야에서 한 발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는 바로 이러한 모습에서 바로 LG전자가 선보인 프리미엄 빌트인 주방 가전 브랜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가치 제한의 세 가지 종류의 가치 제한 유형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모든 이점을 강조한다라는 모든 이점 강조형과 그리고 차이점, 이 디퍼런스에 대한 것을 강조한다라고 해서 차이점의 강조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포커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공감 중심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치 제한 세 가지 유형 하나씩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모든 이점의 강조형에서는요. 구성 요소를 보면은 제품으로부터 고객이 받은 모든 이점이고 고객 관점에서의 질문을 보면 왜 당사가 귀사의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가 라는 것이죠. 세 번째 요구사항을 보면은 자사 제품에 대한 지식 그리고 잠재적인 결합 요소를 보면은 혜택에 대한 단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차이점의 강조형과 그다음에 공감 중심형 이 부분도 여러분이 표를 살펴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객에 대한 이해하기입니다. 언더스탠딩인데요. 이 커스터머 언더스탠딩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볼 것 중에서 소비자는 평가 기준에 대해 여러 대안들을 평가한 후에 그 내용을 종합해서 바로 최종적인 구매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평가의 내용을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 평가 방식이라고 하며 그게 보완적인 방식과 비보완적인 방식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완적인 방식을 살펴보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다양한 평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령 보상적 제품은 제품의 성능이 떨어져도 가격이 저렴하면 고객이 물건을 구매할 의사가 있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중평가 방법은 각 속성의 맥시멈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서 바로 맥시멈을 10으로 보았을 때 속성을 A, B, C로 놓고 브랜드 선호도를 품질과 신뢰성과 가격을 가지고 체크했을 때
바로 이러한 시장 분석에 대한 것과 고객 분석을 살펴보는 이러한 맥락에서 어디가 가중치가 제일 높은지, 그리고 평가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것을 보면은 나름대로 종합적인 이러한 보완적 방식에 대한 가중평가 방법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비보완적 방식인데요. 보완적 방식에서 여러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는데, 이것은 각각의 평가 기준이 제한적이거나 또 최소한의 점수를 미리 정해놓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사전 편집식은 고객이 제품을 이제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평가 기준에 대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나름대로의 상표를 선택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만약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두 번째로 중요한 평가 기준에 의하여 제품을 선택하는데요. 이러한 아래 표에서 우선순위의 품질 항목에서 A, B 제품의 평가값이 같으므로 차순위인 가격 항목을 비교한 후에 제품을 나름대로 선택하는데 제품 B를 선택한다는 것이죠. 결합식을 살펴보면은 결합식은 이제 각각의 평가 기준에 최저 점수를 정하고 각 속성에서 최저 점수 이상으로 평가된 제품을 선택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표에서 모든 그 속성의 최저 점수가 6이기 때문에 고객은 모든 항목이 최저 점수 이상인 제품인 C를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이나 또 토론을 원하시는 분은 카톡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